전국 교구본사를 찾아 평화 방생 순례를 하고 있는 상월결사가 영천 은혜사를 찾았습니다. 1600여 불자들은 감로비 속 한국불교 중흥을 발언하고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길 염원했습니다. 차별 없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어느덧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산호위는 사부대종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산호위 10주년 기념식에 앞서 10년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 상근 활동을 하는 스님들 숫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염원을 모으기 위해 진행한 불교 평화통일 손글씨 공모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청소년이 500여 작품을 응모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강 스님의 미국 순회 강의 연속 기획 보도 세 번째입니다. 문강 스님은 탄원 스님의 예견과 정력을 영어로 처음 소개하며 한류의 본격적인 파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교구본사를 찾아 평화 방생 순례를 하고 있는 상월결사가 감로비가 내리는 천년고찰 영천 은혜사를 찾았습니다. 전국에서 결집한 1600여 불자들은 한국불교 중흥을 발언하고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길 염원하며 힘찬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세계 평화를 하두로 내건 상월결사 평화방생 순례단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집니다. 상월선언 해주 자성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스님, 교구본사 주지스님 등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길 염원합니다. 반가운 단비가 내린 어제 전국에서 모인 상월결사 순례자들이 은혜사 템플스테이 6학원 앞에서 출발해 천년의 숲길을 지나 종착지인 백흥항까지 총 6km 구간의 행선을 펼쳤습니다. 한국 불교가 중흥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교라는 우리 사부대종 모두는 이러한 정례적인 순례를 발판 삼아서 한국 불교가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7월 법주사 순례 이후 40여일 만에 다시 결집한 상월결사 평화방생 순례단. 자승스님은 동간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평화순례가 지대한 원력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무생명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어우러져 시대에 맞는 수행과 신행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이 세상의 방생이며 세상의 평화로 나아가는 바탕이자 첫걸음입니다. 옳고 그름의 경제 속에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거침없는 자비형을 실천해야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착지에 도착한 사부대종은 유서 깊은 도량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에 종합된 화엄 3개를 참배하며 평화방생과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리 모두 걸으면서 어떤 물건이 걷고 있나, 걷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나아가 나는 누구인가를 화두로 걸음걸음마다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례에 앞서 은혜사는 동국대 윤성희 총장에게 건학장학금 2천만 원과 상월결사의 인도순례 후원금을 전달하며 순례 의미를 더했습니다. 상월결사를 통해 평화방생순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나라를 일으키는 큰 운동을 벌여줘서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날 상월결사의 여정을 축하하고 함께하기 위해 BTN 불교TV 구본일 대표이사와 임원진들이 순례의 끝까지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화두를 풀어낼 이정표가 되고 있는 상월결사 평화방생 순례단은 10월 2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화엄사를 찾을 예정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차별 없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어느덧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불평등과 혐오를 없애기 위해 함께 달려온 100여 명의 사부대중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언제나 약자들의 편에 서서 등불을 밝혀준 스님들을 향한 감사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연대하겠습니다. 대동 사주기 10주년 축하합니다. 사회의 불평등과 혐오를 없애고 약자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27일 설립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0년의 여정 동안 차별과 고통이 있는 곳이 산호위 스님들의 법당이었고 수행 공간이었습니다. 조계종 산호위가 10주년을 맞아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오는 그날까지 거리에서 기도의 목탁 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산호위는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100일 10만 배 기도를 시작으로 매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현장, 무연고 사망자들의 추모 공간 등 소외받는 약자들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불평등이 산재된 사회에서 평등과 자비라는 부처님 가르침 실천의 구심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가 부처님의 정법을 이 시대에 구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산호위와 함께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에 각각 자비상과 금강상을 수여했습니다. 스님들의 목탁소리와 함께한 사부대중은 고통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산호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힘으로 또 사회적 힘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이 모두 지금 현장에 복직을 하고 하루 일상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산호위 발자취를 돌아보는 사진전, 거리의 목탁도 함께 열렸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라는 마음으로 무릎과 이마를 땅에 붙여온 산호위 스님들.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함께한 스님들의 여정이 담긴 사진전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앞서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 상근 활동을 하는 스님들 숫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눠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10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 10주년 기념식을 맞이해서 세미나가 처음 펼쳐지는데요. 이 세미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노동위원회가 더 발전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한웅 산호위 집행위원장은 비정규 노동자, 이주, 장애, 인권 등에 대한 활동을 주 목적으로 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동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그러나 불교계 안팎으로 산호위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한계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사회, 인권, 빈곤 등의 문제에 상근 활동을 하는 스님들 숫자가 많아지는 게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의 근본적 모순에 산호위가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노동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문제, 빈곤의 문제, 장애의 문제, 성소수의 문제, 본질이 무엇인지, 한국 사회가 종교적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많이 바꿔져 있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것이 부족하다고 저도 이야기하고 스님들 이야기하지만은 교육 좀 받아야 된다 하지만은 잘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여기서 계속 머무를 수도 있다고 저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10년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산호위와 함께 연대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스님들이 추모 기도회와 법회를 여는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난 10년은 빈곤 철폐와 노동 해방, 평등과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손 내미는 곳에 사노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해온 일이 무엇이었나 생각해보면 저는 가장 중요하게는 이 사회운동과 그리고 평등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교와 만나서 서로 스며들어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노이는 부처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차별과 고통을 없애나가는데 더욱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계류 중인 불교 관련 법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익표 위원장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임기 동안 불교와 종교계를 대표해 사회 통합과 기후 환경 보호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각종 선거로 집중하지 못했던 법안 재개정이 하반기 국회에서 가장 활발해질 시기라며 전통문화와 불교 관련 법안과 예산이 차질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행스님은 전통사찰 보수와 관련된 자부담과 전기료 문제 등 해결하지 못하고 산적한 불교 현안이 많다며 잘 살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학교법인 승가학원 산하 어린이집 종사자의 사명감과 보육 서비스 향상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어제 승가학원 산하 성북구 안암 어린이집 김재순 원장, 종로구 좋은 어린이집 왕유경 원장과 종로구 구민회관 어린이집 김준희 원장에게 표창패를 전달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영유아 보육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이어 안암 어린이집 김희영 교사와 좋은 어린이집 김미란, 이선민 교사, 전혜정 조리사에게도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한 공을 치하하며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미래 나라를 이끌어갈 보배를 길러내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에도 꿋꿋하게 책임을 다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염원을 모으기 위해 진행한 불교 평화통일 손글씨 공모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시상식과 함께 수상작이 공개됐는데요. 청소년이 500여 작품을 응모하며 높은 관심을 보여 의미가 더 특별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사하게 핀 무궁화를 배경으로 남과 북이 하나의 바퀴가 돼 통일 정토의 수레를 끌고 동자 스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은 남북 군인도 통일 정토의 수레에 올라 발언을 모아가는 듯합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이달 초까지 진행한 불교 평화통일 손글씨 공모전 어린이 부문 대상 수상작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지만 한반도 통일의 무게가 느껴지는 청소년 부문 대상과 유연한 선에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듯 성인 부문 대상작에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어제 손글씨 공모전 대상인 총무원장상을 수상한 성인 부문 배정희 씨와 청소년 부문 윤자영 학생, 어린이 부문 최수연 양을 비롯해 통일부 장관상인 최우수상 3명 등 총 12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의 통일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은 응모를 공모전에 해주셔서 더 깊은 고무적인 생각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전에는 성인 부문에서 50여 점, 어린이 부문에서 60여 점, 청소년 부문에서는 500여 점이 접수돼 어린이와 청소년의 관심을 대변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부문 대상을 받은 최연소 수상자 7살 최수연 어린이를 비롯해 동은사 어린이법회와 종립영석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공모전에 참여하며 미래 통일 한반도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불교적 관점에서 관심과 발언을 모으는 장으로 의미가 컸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마음이 통해서 오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작품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뜻대로 좋은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너라는 사랑하는 그였어요.
최우수상 3명과 우수상 2명, 가장 4명 외에도 어린이 청소년의 참가 열기에 호응하기 위해 입선작 6명을 추가로 선정해 상장과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공모전을 후원한 통일부도 수상작의 격려와 관심을 표했습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아마 쓰셨을 것 같고 이 작품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이게 그 평화통일에 대한 그 진정한 그런 이제 교육의 장이 아닐까. 수상작은 엽서로 제작돼 전국 주요 사찰과 평화통일도량에 배포되며 8월 31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와 9월 1일부터 8일까지 기념관 1층에 전시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문광 스님의 미국 순회 강의 연속 교획 보도 3번째 시간입니다. 뉴욕 원각사 강연에서 문광 스님은 교포들이 한류 선봉장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에 정착한 그들의 고단했던 삶을 위로했습니다. 또 타너 스님의 예견과 정역을 소개하며 한류의 본격적인 파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한류의 원천을 탐구하는 문광 스님의 여정이 미국을 횡단해 뉴욕 원적사로 이어졌습니다. 문광 스님은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뉴저지 원적사에서 한류의 원천과 한국인을 주제로 2차례 강연을 펼쳤습니다. 앞서 산호세와 LA 강연에서 한류의 저력을 한국인의 정신문화와 한국 불교에서 찾았던 문광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에 정착해온 교포들이 한류의 선봉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광 스님은 인내와 강인한 정신력은 한국인의 정의 쌍수에서 건원했다며 한류가 BTS나 몇몇 영화와 드라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해 미국 땅에서 멋지게 살아온 교민들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BTS 그다음에 영화의 기생충 이런 게 한류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다 한류였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의 근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단어학 1호 박사로 한국학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문광 스님은 이번 미국 순회 강연에서 김일부 선생의 정역을 영어로 번역해 최초로 소개했습니다. 문광 스님은 한류의 본격적인 파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타너 스님의 미래에 대한 예지와 정역에 대해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한류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노래, 그다음에 음악, 영화, 드라마, 그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은 지금 이제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저 멀리서 오는 먹구름의 전조 현상에 불과하다. 본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한류의 본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 앞으로 한국 불교도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본격적으로 한국의 모습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포 불자들은 스님이 전한 교포들의 삶에 대한 위로와 격려에 자부심을 느끼며 한류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한국 불교의 정신문화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류 시작된 분들은 이민자 덕분이다. 그게 되게 공감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되게 약간 웅콩할 정도로 이제 저희 엄마 아빠도 생각나고 하다 보니까. 한류가 사실은 한국 문화가 되게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어떤 인문학이랑 연관이 돼서 스님이 그렇게 이해시켜 주시는 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문광 스님의 강의를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접했던 교포 불자들은 이번 강연이 미국 한국 불교의 현재를 한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BTN 불교TV의 방송을 기대했습니다. 너무 반가웠고요. 자주 이렇게 미주 사이에 오셔서 요소 중요한 걸 갖다가 좀 찍어서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불자들한테 널리 좀 알려주시는 역할도 해주셨습니다. 미주 현대불교 창간 33주년을 기념해 한류의 원천과 한국인을 주제로 산호세와 LA, 뉴저지에서 4차례 진행된 문광 스님의 강연은 오는 10월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지난 4일 단양 미륵대흥사에서 원적에 든 밀용당 월탄대종사 3제가 청주 해은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열린 3제는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강림스님, 법주사 부주지 각원스님 등을 비롯해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상당 권공, 아미타불 정근, 금강경 독송, 헌향, 헌다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해운사 주지 덕산 스님은 생전 스님들을 많이 모시지 못해 송구했다며 이렇게나마 제를 모시게 돼 문도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문도 대표 성훈 스님은 월탄대종사는 비구, 대처, 혼돈의 시기에 출가해 기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며 상자와 손상자들은 가풍을 올곧이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태종 NGO 단체인 사단법인 나눔의 하나되기가 제주도 어린이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가 어제 제주도청을 방문해 덴탈 마스크 25만 장, 손소독제 2만 1,000개와 물티슈 등 3,500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역 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탁 물품을 취약계층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물품은 제주 적십자를 통해 제주도 지역 아동센터와 어린이집, 하나센터 등 어린이와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